안녕하세요. 한국 OMF에서 동원 사역을 하고 있는 손창남 선교사입니다. 오늘부터는 프로젝트 티모티의 4부에 해당하는 리더와 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계적 관점이고 또 하나는 시스템적 관점입니다. 기계적 관점이라는 말은 단순한 인과관계로만 조직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임금을 높여야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직장의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바로 기계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나 두 개의 변수만을 선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계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시스템적 관점 혹은 유기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 변수들이 여러 개고 그 변수들의 관계가 아주 복잡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인체 내 세포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 장기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처럼 조직을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유기체적인 관점 혹은 시스템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건 중심의 시각, 그 다음에 패턴 시각, 그 다음에 시스템 중심의 시각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사건 중심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를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단기적인 반응 대책을 얘기하는 거고요. 패턴에 중심을 둔다고 하는 것은 사건의 변화와 추세를 함께 고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만약에 공장에 불이 난다. 그러면은 그 불이 날 때 119에다가 빠르게 연락한다든지 아니면 소화기가 있는 데를 정확히 알아둬서 소화기로 뿌리는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가 바로 그 사건 중심이라면 패턴 중심은 불이 난 것을 연속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주로 겨울에 나더라. 그리고 또 밤에 나더라. 그리고 그거를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이 밥을 해 먹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 보면서 그러면 거기다가 무슨 음식을 못하게 규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프레쉬를 비치해 가지고 밤에 불이 날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이 패턴 중심입니다. 근데 시스템 중심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이해하고 거기에 보다 더 깊은 문제가 뭔지 좀 더 핵심적이고 장기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왜 그러면 밤에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가? 예를 들면 저녁 식사 부실하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될 거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보다 더 근본적으로 원인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시스템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어느 대학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어떤 대학인데 한 번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경영학과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냐면 앞으로 10년 동안 장기 플랜을 어떻게 할 건가를 해가지고 어떤 분이 발제를 했어요. 어떤 교수님이. 그런데 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10년 동안 경영학과 학생들이 정원이 2배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교수진도 지금 있는 교수진보다 2배로 늘어나야 되고 또 강의실이나 이런 시설들이 2배로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그 자세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우리 학교가 정원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학과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정원을 늘립니까? 그러니까 아니래요. 정원은 늘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늘어나냐? 그러니까 그냥 추세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추세 분석을 하니까 계속 재학생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소위 패턴 중심으로 시스템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학생들을 잘못 뽑았다면 예를 들면 우리 학교가 요구하는 수준에 해당되지 않는 좀 그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뽑았다면 입시 제도를 다시 고쳐야죠. 이제 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반드시 학부지만 대학을 졸업할 때 논문을 써야 돼요. 근데 이 논문 지도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한과에 그 250명이나 되는 학생이 20명 되는 교수로부터 논문 지도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졸업을 딜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발을 잘못했다면 그건 우리 잘못이고, 우리가 만약에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정해진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졸업 못하는 것도 우리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선발 과정이나 아니면 재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나는 이거는 옳은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교수님들이 그제서야 우리가 뭔가를 미싱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다행이죠. 제 얘기를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들 그 이하에 그 아래에 있는 어떤 변수들과의 관계를 다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시스템적인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능하는 조직은 적어도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는 거버넌스 구조입니다. 거버넌스 구조라고 하는 말은 누가 무엇을 결정할 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아주 조직은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가 하는 일을 자기네가 결정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버넌스 구조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결정하는 일을 아랫사람들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을 보통 일반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물론 아랫사람들의 의견이 그런 정책 결정에 반영이 돼야 되지만, 얼만큼 누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할 건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굉장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들은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가를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거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언제나 이거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 권한은 무엇이고 내 책임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거버넌스 구조가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아니면 리더의 권한과 책임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을 때 조직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정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규정이 있으면 업무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이게 내 권한이었냐, 이게 내 책임이었냐 하는 거 가지고 논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워크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요즘은 사회적으로 어떤 조직, 그것이 영리 조직이든 아니면 비영리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이제 출산을 장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직원들에게 그런 출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규정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노동청이나 이런 데서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은 굉장히 좋은 조직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회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회의는 제가 팀에서 한번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지만 회의를 통한 의사결정과 실행이 아주 중요합니다. 회의의 기능은 한 5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입니다.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집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집니다. 미처 생각 못했는데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신통한 생각들이 나오게 됩니다. 방향을 조정하는 기능이 됩니다. 회의를 통해서 리더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혹은 아랫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리더가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종의 제자훈련 같은 그런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학습의 그런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있다면 규정의 장단점도 있습니다. 창의성을 저하할 수도 있고, 강압적인 문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구성원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란과 불확실성을 줄이고 비효율성을 줄이고, 그리고 법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효과적인 회의를 위한 팁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면요. 이 회의는 꼭 필요한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불필요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직의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꼭 회의를 해야 되는가? 부서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다 모아서 하면 비효율이 증가되게 됩니다. 회의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꼭 회의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간결한 지시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회의에는 누가 참석할 것인가? 네 가지를 적어도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참석한다. 그 다음에 회의에서 논의할 주제와 관계가 있는 사람을 참석시킨다. 그 다음에 전문가가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을 확실히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참석해야지, 회의에 참석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회의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저는 회의할 때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발언하지 않으면 저는 회의를 끝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에는 반드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효율적인 그런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